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디어 토마토라는 데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는 뭐 50%가 넘는 숫자가 징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런데 지지층별로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0%가 훨씬 넘는 사람들이 징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군요. 아마 민주당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는 것이, 징계하면 이제 뭐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민주당의 이준석 징계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다수인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만 물어본 걸 보니까 징계에 반대한다가 26.1%, 그 다음에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가 31.9%, 그 다음에 징계에 찬성한다가 38.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수사 결과를 본 뒤에 결정하자거나 아니면 징계 자체에 반대한다는 걸 합치면 58%입니다. 58%. 이게 오히려 압도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를 징계해,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7월 7일 날 징계에 반대하는 것, 압도적이라는 거죠, 그게.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7월 7일 전과 후의 국민의힘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7월 7일 전에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 없습니다. 우선 뭐 접대를 했다는 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라는 사람, 지금 감옥에 있죠. 그 사람에 대한 2차 조사가 7월 7일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조사하고 나서도 뭐 한참, 지금 벌써 6개월째 수사 중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7월 7일 전에 수사 결과 안 나온다. 이달 내로 안 나올 것이다, 이달 내로도. 그렇게 본다면 장기화 국면이죠. 그럼 7월 7일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우선 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에서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의혹이라고 하는 거는 2013년, 14년에 뭐 접대를 했고 2016년까지 그 접대가 이어졌고 20차례가 넘는다. 근데 그 중에서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에는 이른바 자기들이 얘기했던 상납이라고 하는 부분, 뭐 이거는 이 얘기를 하면 뭐 노란 딱지가 붙는다고 그래서 제가 상납이라고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그 두 번은 확실하고 나머지도 뭐 꽤 많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몇 번이라고 이렇게 특정은 하지 않았는데 뭐 일부 언론 매체에 보면 뭐 11차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 얘기는 안 한 걸로 돼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몇 번이든 간에, 그리고서 이제 2016년 뭐 이런 데까지 계속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는 2013년 이때는 설령 있었다 할지라도 이게 알선수재죄가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지금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16년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이제 포괄 일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때까지 이게 하나의 범죄 행위다. 그러면 공소시효가 아직 안 지났다. 아마 이렇게 지금 이제 법적 논리를 김성진 씨 측에서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경찰이 그렇게 보고 있는지는 현재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김성진 씨 측에서는 계속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 주장이 7월 7일까지 계속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뭐라고 하냐. 어제 보니까 오후에 JTBC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자,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했음을 증명할 방법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김성진 씨 측은 했다고 주장하고 이준석 본인은 안 했다고 주장하는데 증명하려면 해봐라, 이런 얘기하고 비슷하죠. 그러면서 이제 윤리위원회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냐 그랬더니 예상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윤리위원회가 저에게 건 거는 의혹을 인멸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교사했다는 의혹이다. 앞 내용이 없으면 뒷 내용이 성립하지 않는다. 저는 교사하지 않았고 앞 내용도 안 했다. 증거인멸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교사를 했다는 건데
저는 교사 안 했는데요 라고 말하면 다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경찰 수사가 뭐 7개월째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다. 윤리위가 수사기관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있으니까 그 건에 대한 품위유지 혹은 당에 끼친 손실을 보겠다는 거다. 그런데 그 시점의 당 지지율은 굳건했고 지방선거도 압승했다. 그럼 당 손실을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모호한 지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장이 오늘이 7월 2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7월 7일까지 이런 주장의 범주 내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성진 씨 측은 계속해서 접대를 했고 뭐 증거가 많다 뭐 이런저런 이제 주장을 할 것이고, 이준석 대표 측은 아니다 안 했다 이걸 계속 주장할 겁니다. 거기에서 뚜렷하게 이걸 상대방을 제압할 만한 팩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보고 뭐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이준석 대표와 장 이사 간의 통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봤죠. 봤는데 그 통화 내용도요, 있었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그 통화 내용은 명확하게 이거는 뚜렷한 증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그거는 그냥 통화 내용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준석 대표를 제압할 만한 팩트가 아니다 이거죠. 물론 제가 심증은 있을 때 물증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정확한 물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김철근 정무실장과 그 다음에 장이사라는 사람의 통화, 그 다음에 이준석 변호인과 또 장이사라는 사람의 통화, 거기서도 심증은 명확해집니다. 그러나 그게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좌우할 만한 결정적 팩트냐, 더군다나 그 접대를 증명할 만한, 문제의 접대를 증명할 만한 팩트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수사 결과를 저도 봐야 된다는 입장인데, 근데 지금 수사 결과는 7월 7일까지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7월 7일까지는 지금의 범주 내 공방전의 팩트들, 이거 가지고서 계속 그냥 뭐 맞다 아니다 지금 이럴 겁니다. 국민의힘한테는 악몽의 5일이 될 것이죠. 악몽의 5일. 결론도 안 나면서.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7월 7일 전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악몽의, 앞으로 지금부터 악몽의 6일간이 되겠군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명확하게 승패가 결정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공방과 더불어서 온갖 이제 방송, 신문, 이런 데에서 이제 막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율, 지난 3주간 10%포인트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마찬가지고요. 윤석열 대통령 정상외교 데뷔를 했는데, 정상외교. 원래 정상외교 데뷔하면 3 내지 5%포인트 정도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 전에 비해서 4%포인트 떨어졌죠. 이걸 보면 정상외교도 눌렀다. 당 내홍이, 물론 내홍만 가지고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이 파괴력이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문제는 7월 7일 전에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일단락이 되거나 정리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악몽의 6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7월 7일 이후입니다. 7월 7일 그 윤리위원회에서 무엇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예상 못하죠. 우선 중징계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흐름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는 명확하게 불복할 겁니다. 그럼 불복의 방법은 뭐가 있느냐? 가처분 신청 같은 거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내년 6월 10일까지가 본인의 임기인데, 중징계에서 예를 들어서 제명이 나오면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그 윤리의 결과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준석 대표가 정말 안면 철판 딱 깔고 이거 제명 안 돼 라고 하면 또 그만입니다.
대표의 권한이 그렇게 막강합니다. 당원 당규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만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국면으로 가겠죠. 아니 세상에 윤리위원회에서 그 징계한 거를 뒤집는 대표가 어디 있느냐, 물러나라, 이럴 겁니다. 물러나라? 물러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윤리위원회 징계의 최종 결정권은 대표한테 있다. 최고위원회에 있다. 이렇게 맞설 거거든요. 그러면 7월 7일 이전과 7월 7일 이후는 이게 1라운드라면 요건 2라운드입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7월 7일 이전에 국민의힘의 6일간의 악몽, 7월 7일 이후는 다시 또 다른 악몽이 시작된다. 그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 그런데 이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에 받아들여질까요? 안 받아들여질까요? 글쎄요, 그건 뭐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저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이 중징계가 이준석 대표한테 미칠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그거는 바로 언제를 연상하면 되냐면 작년이죠. 작년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작년이 아니군요. 벌써 그게 재작년이군요. 재작년. 직무정지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시했습니다. 직무정지. 그랬더니 그 직무정지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집행정지, 그걸 그냥 흔히 쉽게 말해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였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곧바로 며칠 만에 복귀했습니다. 검찰총장에. 그거 뭐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더니 1심에서 그 가처분 신청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징계할 만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거 지금 2심 진행 중입니다. 근데 2심이 왜 결론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뭐 사실 간단한 문제인데 저는 2심에서 뒤집힐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게 결정적인 게 뭐 판사 문건인데 그거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에 사찰이라고 주장을 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조인 대관 같은데 그냥 나오는 거다. 그거 종합해서 당시에 뭐 인사 때문에 수많은 그 검사들의 그 교체가 있었으니까 참고 자료로 보낸 것이다. 그게 맞서 있었죠. 지금 이 상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준석 사태와. 그렇기 때문에 그때 법원이 받아들였지만 1심에서는 윤석열 패. 이거 아닙니까? 저는 그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 일리가 있다. 왜? 다툼의 여지가 엄청나게 많은 건데 그거를 법원이 그러고 시간이 계속 지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대로 그냥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작년 7월 말에 7월 25일인가요? 뭐 이때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직무정지가 한 5개월 되고 나서 그 다음에 5개월 되고 복귀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그냥 검찰총장을 그만두게 되는. 그러니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된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똑같죠. 만약에 당원권 정지 이런 결론이 났다면 이준석 대표 임기 내년 6월 10일까지죠. 근데 만약에 당원권 정지 6개월 그렇다고 하면 6개월 지난 뒤에 복귀하려고 할 겁니다. 자, 복귀 당연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귀가 되겠죠. 복귀되면 한 몇 달 있다가 이제 대표 그만두는 거죠 또.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그리고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고 경찰에서 수사 중인데 결론은 안 나왔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와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몇 개월 동안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사건이.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또 다른 악몽의 2라운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만약에 윤리위원회에서 이거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라고 무혐의 처분을 하면 그러면 아까 제가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했었죠. 여기에서 국민의힘 지지자의 38.1%가 징계에 찬성한다. 이 사람들도 난리 날 겁니다. 그렇죠? 38.1%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난리 날 겁니다. 아니 이렇게 그 사람들은 팩트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팩트가 많은데 차고 넘치는데
이걸 징계를 안 하고 무혐의한단 말이야. 윤리위원회 공격에 나서겠죠. 감당하기가 쉽지 않고요. 당 내분이 일어날 겁니다. 무혐의 처분을 해도. 자, 그 상태가 될 것이고. 또 하태경 의원은 이렇게 했더군요. 또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경찰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그럼 또 연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도 또 난리가 납니다. 연기하면. 그래서 연기를 했을 경우 또다시 이제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흠집내. 그러면은 7월 6일까지의 상황에 연장이 되는 거죠. 이러면 제가 그래서 7월 7일 날 중징계가 되면 이 국민의힘의 갈등이 2라운드로 들어가는 거고, 무혐의가 돼도 2라운드로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연기가 되면 1.5라운드로 가는, 국민의힘 입장으로 봐서는 7월 7일 전에도 악몽이고 7월 7일 후에도 악몽이다. 그런 상황이 된다. 7월 7일 전과 후가 라운드만 바뀌지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에 피해가 가는 것은 변함이 없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7월 7일은 이준석 사태의 종결이 아니고 새로운 사태의 출발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바로 이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의 60% 훨씬 넘는 숫자가 이준석 징계해라.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뭐 민주당으로서야 국민의힘이 잘 되는 일을 바라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저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7월 7일 날 윤리위원회가. 그거야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지금 안다고 하면 거짓이고, 그리고 주장은 할 수가 있겠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주장은 할 수가 있겠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제가 직접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를 저는 분석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7월 7일 날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저는 오히려 연기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그거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까지 명확하게 심증은 분명한데 물증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그러나 분명한 거는, 또 하나 분명한 거는 7월 7일 이후라고 해서 이 상황이 정리되고 국민의힘의 갈등이 사그라드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내쫓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냥 방관하느냐 이런 데에서 저는 방관하는 쪽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내쫓는 게 아니고, 내쫓는데 손을 윤심이 내쫓아라가 아니고 방관하는데 지금 저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일종의 묵시적 동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지금 분석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된다. 그냥 놔두면 결국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일종의 공멸이라고 할까요? 여권의 붕괴 현상까지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가부간에 개입을 해서 이 사태를 더 오래 끌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데에서 결단을 내려야 되고요. 지금 정무수석이라는 사람들도 그런 쪽으로 이 사태를 들여다봐야지, 그냥 당 일이니까 당에서 알아서 하시오. 그러면 이건 7월 7일 전에는 또 악몽이지만 7월 7일 날 결정을 하든 안 하든 이후에도 또 다른 악몽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